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지방사립의과대학인 동아대학교 의과대학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동아대학교는 부산광역시의 메인 캠퍼스의 역할을 하는 사하구의 승합캠퍼스, 법학전문대학원이 위치하고 도시형 캠퍼스를 지향하는 서구의 부민캠퍼스, 개교 이래로 계속 활용되어 가장 역사가 긴 서구의 구덕캠퍼스 3개의 특화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 의과대학 및 동아대학교 병원은 구덕캠퍼스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아대학교 2024학년도 전형계획을 기준으로 동아대학교 의과대학의학과의 정원 내 수시와 정시 전형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수시 모집에서는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교과 전형 18명,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종합 전형 10명, 2023학년도부터 신설된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기회균형 전형 2명을 모집하여 30명을, 정시 모집에서는 정시 수능 가군 일반 학생 전형 5명, 정시 수능 가군 지역인재 전형으로 14명을 모집하여 19명을 모집하면서 2024학년도에 정원 내에서 총 49명의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2024학년도 전형계획 상으로도 지역인재 전형의 비율이 80%, 수시 모집에서는 100%인 부산대학교 의과대학과 마찬가지로 동아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소재 고등학교 출신 졸업 예정자 및 졸업자들만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인재 전형의 비율이 약 90% 정도, 수시 모집에서는 100%에 해당합니다. 지역인재 전형의 비율을 점차 확대하는 이유 및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지역사회 의료체계의 활성화 및 인프라 개선의 키워드를 통해 이러한 의과대학에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을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콘텐츠를 비롯한 여러 지방거점 국립대학교 의과대학의 콘텐츠에서 설명드렸으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 수학 능력시험 세부 반영 방법을 살펴보면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는 국어 25%, 수학 25%, 영어 25%, 과학탐구 각 과목 12.5%씩 25%로 국수 영탐 1대1대1대1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다른 의과대학과 비교하여 수학 과목의 반영 비율이 낮은 편에 속하니 성적 유불리 계산에 있어 참고하시고, 화면 속에 보이시는 이 팀장이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다른 의과대학의 정시 모집 수능 반영 영역 비율을 정리한 자료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아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2024학년도부터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종합 전형이 신설되었는데, 2023학년도부터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기회균형 전형을 신설한 것도 그렇고 조금씩 전형에 변화를 주고 있기에 수시 모집에서의 4개년 전형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학년도까지는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인재 전형으로 1단계는 교과 100%로 8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90% 면접 10%의 단계형 전형에 면접도 실시하였는데, 많은 대학이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중을 늘렸던 2022학년도부터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교과 전형으로 전형의 명칭을 변경하며 교과 100%의 일괄합산 전형으로 전형 방법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지역이 의과대학에서는 특정 비율 이상으로 기회균형 전형을 실시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기회균형 전형을 신설하여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교과 전형에서 뽑던 인원을 2명 이동시켰고, 2024학년도부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확대하면서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교과 전형에서 뽑던 인원 10명을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종합 전형으로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기회균형 대상자 전형은 서류 100%이지만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종합 전형은 1단계는 서류 100%로 6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80%에 면접 20%로 면접을 실시하는 이유에는 2022학년도부터 면접을 폐지해 학생들을 직접 대면하지 못했는데 어느 정도는 학생들을 직접 보고 정성적 요인을 평가하고 싶다는 의지도 들어있을 것이라 추측됩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전형 방법으로 회귀하지 않은 이유는 전형 간소화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교과 및 수능 성적이라는 정량적 요소만 평가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해 의과대학 및 동아대학교 의과대학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을 뽑기 더 용이하고 다른 학교로 비교적 덜 이탈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아대학교 2024학년도 전형 계획에서는 지원자 1명을 입학사정관 2명이 평가하는 면접이라고만 나와 있어 이 팀장이 입학처에 전화해본 결과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종합 전형에서의 면접은 생활기록부 기반 10분 전후의 면접으로 예상되며 자세한 사항은 2024학년도 정식 수시 모집 요강에서 확정될 것이라는 답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종합 전형 모두 국수 영탐 중 4개 영역 합 6등급 이내 거탐 상위 한 과목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니 유의하시고요. 다음은 동아대학교 의과대학이 역사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역시 바로 직전에 다루었던 충북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동아대학교는 1946년 개교하였는데 의예과는 1985년에, 의학과는 1986년 의과대학 신설 인가를 받아 1987년 신설되었고 1990년 동아대학교 부속병원이 개원하였습니다. 1991년에는 동아대학교 부속병원이 동아대학교 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뒤 지금까지 동아대학교 의과대학과 동아대학교 병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아대학교 의과대학이 사명과 인재상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대학교 의과대학의 사명은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역량 있는 의사를 길러낸다로 동아대학교의 건학이념인 홍익인간과도 관련 있는 인간 존중이라는 키워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의예과에 지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간 존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을 던지면 환자에 대한 배려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의료 현장에서 주를 이루는 것도 맞지만 의료 현장에서 함께하는 동료, 지역사회 구성원 및 인프라,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도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대상
감상 범위를 넓혀보신다면 생각의 확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남대학교 이과대학 분석 콘텐츠에서 영남대학교 의대는 인재상 중 하나로 인성과 자존감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으니 이와 연관지어 생각해보셔도 좋고요. 다음으로 동아대학교 이과대학이 선발 인재상은 인간 존중의 자세와 지적 호기심을 갖춘 인재입니다. 친절하게 인간 존중 및 지적 호기심으로 역량을 나누어 각각의 평가 항목과 평가 지표를 언급하였는데 사실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지표와 특별히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지적 호기심 역량이 기초 학업 역량 항목에서 전 학년에 걸쳐 전체 교과의 성적이 우수한가라는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를 통해 다른 모집 단위에 비하여 높은 학업 성취도를 요한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고요. 일반적인 다른 이과대학 학생부 종합전형과 똑같이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아대학교 이과대학 의예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시는 것에 있어서 정말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학생들이 선호도가 높은 울산대학교, 부산대학교 이과대학이 너무 떡하니 버티고 있는지라 사실 동아대학교 이과대학을 3년 동안 꿈꾸어 왔다라는 컨셉은 신빙성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일단 높은 내신 성적, 교과 내용 및 의학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 경험을 기본적으로 챙겨두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진료과를 지망하며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은지 구체화한 뒤 그를 더 깊이 파보셔야겠죠. 이후 이러한 교과, 비교과를 기반으로 지방거점 공립대학교에 모두 통하는 지역의 헌신할 의료인이라는 키워드, 동아대학교 이과대학이나 동아대학교 병원에 대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진로 목표를 동아대학교에서 펼쳐나가기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등을 첨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지원 동기로 해당 의과대학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건강이 크게 호전되었다는 사실을 말해도 되냐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도 계신데 물론 가능합니다만 치료를 받아 여러분들이 해당 의과대학에 대해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해당 의과대학에서 여러분을 선발할 특별한 요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호전되는 환자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다 당장 진위 여부를 판별하기도 어렵기 때문이죠. 다만 동아대학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1, 2차 진료기관에서는 호전되지 않던 증세가 나은 것이 신기해 그 이후로 본인이 질환 및 특정 진료과에 관심이 생겨 탐구를 시작했고 롤모델이 본인을 진료한 교수님이다 정도의 흐름은 가져가셔도 괜찮겠습니다.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은 심금을 울리는 서사가 아니라 학생이 얼마나 우수한 역량을 가지고 있냐인 만큼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경험은 본인이 장점이나 지원 동기를 어필하기 위한 가벼운 도약 정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아대학교 이과대학을 지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이 팀장이 동아대학교 병원에 관련한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수술용 로봇을 최초로 도입한 병원은 세브란스 병원으로 잘 알려져 있으나 국내에서 로봇 수술을 처음으로 시행한 케이스는 동아대학교 병원입니다. 2004년 동아대학교 병원 성경탁 비뇨의학과 교수팀이 당시 우리나라에 수술용 로봇이 없었기 때문에 전립선 암 환자를 싱가포르 제너럴 병원으로 데려가 전립선 적출술을 진행한 것입니다. 2007년에는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초로 수술용 로봇을 도입하기도 했고요. 절개 부위 및 흉터 범위가 작고 정밀한 수술을 할 수 있어 비뇨의학과, 외과, 산부인과 등에서 활용되는 로봇 수술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동아대학교 병원 로봇 수술센터의 긴 역사와 로봇 수술에 대한 풍부한 노하우를 면접에서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동아대학교 이과대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콘텐츠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